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사입니다. 자, 오늘 원래 빠져야 되는 날이에요. 원래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빠졌어요. 네. 국장이 참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가 안 빠졌고 보합이었고 코스닥이 0.8% 올랐는데 끌어올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힘이 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홍콩은요 3%씩 올랐어. 미쳤어. 지수가 3%면 미친 거지. 홍콩은 진짜 단기간에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느낌상으로 한 50% 오른 것 같아. 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과의 대결에서 올해는 지금 한국 시장이 이기고 있어요. 갑자기 대결할 제가 오랜만에 대결할 체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결할 체급이 안 되지만 작년에 너무 극단적으로 슬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막 20%씩 가는데 우리 막 10% 20%씩 빠지고 그러니까 20% 빠졌죠. 네. 네, 올해는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쉬는 시간 중인가 봐요.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S&P, 네, 나스닥. 네. 네, 우리는 지금 코스피 10% 올랐고요. 코스닥 14% 올랐습니다. 2월에 이제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한 달에 매달 100포인트씩만 오르자. 그럼 난 더 이상 원이 없다. 욕심도 없다. 그 정도만 오르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동국제강, 넥스틸, 포스코 홀딩스, 네. 세아제강,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서 금속 섹터가 1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섹터에서 리츠들이 오늘은 다 1에서 3%씩 상승을 했네요. 네. 오른 게 별로 없어가지고 부동산 네. 섹터가 2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아침엔 좋았어. 아침엔 좋았는데 많이 반납했습니다. 네. 현대차도 1.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기아는 그 0% 가까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뭐 SL, 화신 이런 부품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섹터에서는 삼성생명이 5% 정도 빠졌고요. 하나생명이 한 3.5% 빠졌고 DB손보, 현대해상 이런 데가 한 2% 내외로 좀 하락해서 보험 섹터가 좀 안 좋았고 증권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STO 관련 법안이 안건 상장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이 토큰 증권 발행 STO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갤럭시아 SM, 위메이드 맥스, 뭐 K옥션 이런 데가 좀 하락했고요. 오늘 아침에 신한증권에서 이제 한국 시장이 좀 단기 과열 신호가 떴다라는 네. 리포트를 보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한국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리포트를 봤습니다. 네, 근데 RSI라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 네, 네. 네, 이걸로 이제 70을 터치를 했다. 그래서 단기 과열 신호가 일단 포착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RSI 70을 터치를 해서 단기 좀 과매수 영역권에 일단 들어왔다. 이것만 가지고 뭐 매도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RSI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이제 상대 강도 지표인데 70을 초과하면 과매수, 50은 중립, 30 하회하면 과매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30 하회했을 때 매수하면 좀 저가 매수가 그나마 좀 확률이 높고 네. 70 이상일 때는 조금 과매수권이니 매도를 해주면 좀 적절한 차익 실현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과거에 70을 터치한 이후에 반락할 때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좀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 여력이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역할은 연기금이었죠. 지금 계속해서 네.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연기금이 주포라면 연기금이 최근에 비중을 확대한 업종에 좀 주목해라. 이런 일단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요. 올해 국내 시장 순매수 주체는 이제 연기금이 3조 원 정도 네. 매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이 2조 원인데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렇죠. 자사주 매입이 한 2조 원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한 2조 팔았는데 선물에서 한 2조 가까이 사가지고 뭐 거의 똔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기금이 사실 이렇게 산 건 작년 11월부터 좀 매수를 많이 본격화해서 작년 11월부터 누적으로는 8조 원을 샀습니다. 작년 말에 굉장히 좀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막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증권펀드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쏴라. 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 연기금이 줍줍을 좀 시작을 해서 네. 일단 올해까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우리 죽었겠어. 그때만 사면은 수익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사줘 막 이럴 때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사고 있죠. 네. 그때 살 때만 해도 그래도 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아니 왜 국장을 사냐? 아무리 주식시장이 망가진다 해도 국민의 자산으로 그걸 떠받치는 네.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미국 주시장 많이 사는데 뭐. 네. 주식시장 많이 샀고 앞으로도 더 사겠죠.
네, 그래서 그럼 뭘 위주로 샀냐? 이 주로 많이 매수한 섹터 상위 업종은 IT 하드웨어, 에너지, 기계, 미디어, 소프트웨어, 소매 유통, 뭐 건설 이런 네. 쪽을 많이 샀는데 공통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 중에서도 뭐 중국 소비 턴어라운드 그리고 서비스 소비, 업황 턴어라운드 이런 쪽에 좀 집중한 걸로 좀 보여서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신한에서 오늘은 주셨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철강 섹터에서 중국산 후판에 28에서 38%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부과한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부과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저희 한국방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얘네가 너무 싸게 파니까 한국 철강업체에 후판을 못 팔아가지고 한국 조선업체한테 야 니네 힘들 때 우리가 싸게 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다투곤 했었죠.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렇게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중순에 아마 본 판정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예비 판정 결과 발표이고 추후에 절차가 또 남아 있죠. 기재부에서도 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번 판정은 작년 7월에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으로 제소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또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현대제철이 중국과 일본산의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같이 제소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후판이 이렇게 판정이 났으니 그 열연도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혜는 후판 업체들이 가져갈 텐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수혜를 전망을 하면서 향후에 중국산 후판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조선용 후판이 있고 비조선용 후판이 있는데 조선용 후판은 일단 여러 이유로 후판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비조선향 후판 가격이 좀 상승할 걸로 기대는 되는데 좀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 판정의 평균 관세율이 뭐 28에서 38%니까 평균하면 한 33%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한 절반 수준만큼 비조선향의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현대제철이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한 30%,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한 13% 정도 있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역시나 중소형주가 제일 많이 오른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오늘 12%나 급등했고요. 네. 동국제는 원래 후판에 강한 회사긴 하죠.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5% 3%대 음.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좀 더 작은 회사들은 또 많이 급등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좀 오랜만에 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또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Burst down, no recovery. 네. 네, 일단 메모리 업황이 지금 가장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네. 동틀라고 지금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동트는 거 아니다. 음. 회복은 없다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네. 최근 몇 주간 이 메모리 현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에 놀랐다. 그런데 계약가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업황은 나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현물가 왜 상승했냐에 대해서 CXMT에서 미국 직원들이 철수한 것과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를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메모리 현물가가 좀 소폭 상승한 거고 이거는 일시적이다.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흠.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오늘 이 모건스탠리 전망 이외에 다른 이제 국내 증권사 전망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될 거고 그 원인으로는 제일 많이 뽑는 건 이제 이구환신 정책으로 네. IT 수요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의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이 과연 모건 스탠리 의견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좋게 반등을 하는 전망을 따를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메모리는 DDR4 얘기만 자꾸 하시네. 어, DDR4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DDR4 가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DDR 좀 그러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HBM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뭐 계속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좀 더 지켜보면 이제 25년 알겠죠. 한 해는 경쟁이 격화됐어요? 이분 말대로? 네. 제발 좀 경쟁 좀 격화됐으면 좋겠어. 아니, 삼성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간절히 바람 아니에요. 경쟁 좀 격화되라. 우리 좀 팔아먹자. 이게 뭐냐? 뭐 이런 건데. 네. 다시 이제 삼성 보유하고 계신가 보다. 삼성에 대해서 의견을 추천을 내고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반토막을 내버렸잖아요. 네네. 목표가를.
네, 작년도 한 9월쯤부터 뭐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가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라서 네. 이 의견에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외국인들은 외국 네. 회사 리포트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막 2, 3%씩 막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낙폭을 많이 줄여서 회복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3%로 거의 안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1% 정도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도 틀리면은 이분 계속 옷 입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잘 하시겠죠. 아 참. 아니 나는 이번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틀릴 수가 있나? 24년처럼? 그래도 항상 이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반도체 같은 극강의 이 시클리컬 업종은 또 언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그렇죠. 아니 어프로치가 안 맞다고요. HBM이 경쟁 격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HBM 재미없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설득이 되겠는데 경쟁 격화? 경쟁 격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격화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수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료 섹터와 K-뷰티 쪽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월달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잘 나가는 애들은 역시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라면 수출은 20일까지 8,100만 달러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도 2월을 보면은 월간으로 9,300만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20일밖에 영업 안 했는데 작년도 한 달치 한 거를 거의 네. 근접했다. 3분의 2 했는데. 네, 그리고 일평균 수출로 보면 2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22%라는 수치는 굉장히 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매출 기준은 크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매년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22% 성장한 건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캐파가 또 업되잖아요. 5월부터 또 공장이 새로 돌아가면 네. 그래서 더 앞으로도 기대가 돼서 목표가를 요즘 미친 듯이 끝도 없이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양식품이 그러니까 2월 6일 날 한화투자증권이 100만 원 제시했었는데 2월 19일 날 1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한투에서 1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한때 90만 원 리포트가 나와서 놀랐는데 이제는 뭐 120만 원, 130만 원까지도 이제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이제 메이크업용 제품 수출이 일평균으로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화장품도 확실히 작년 4분기에 좀 실적 쇼크가 난 기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잘 나가는 애들은 계속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펌텍코리아 이들의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K 뷰티가 섹터가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VT, 실리콘2 이런 데가 6, 7%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다 좋았습니다. 오늘 뭐 삼양식품은 3% 올랐고 요즘에 이걸 잘 따라가는 업체가 S&D죠. 소스 만드는 불닭 소스 만드는 S&D도 4.5%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은 1등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 현대기아차가 관세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뭐 정초부터 부과한다 했다가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판매량 중에 이 멕시코 의존도를 여러 업체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판매량 중에 멕시코 의존도가 GM이 26%, 포드가 17%, 스텔란티스 24%, 혼다 15%, 닛산 30%, 폭스바겐 40%다 높아요. 근데 기아가 19%,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 현대차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는 이제 미국 판매량도 일단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미국 판매량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이 멕시코를 거치는 비중도 경쟁사 대비 굉장히 낮아서 실제 부과를 한다면 오히려 타격은 골고루 다 받는데 경쟁사들이 더 받고 현대기아차는 조금 덜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브랜드인 포드나 GM이 가장 멕시코 의존도가 또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하는 게 자국 기업들 좀 챙겨주려는 의도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더 타격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예고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큽니다. 전체 수출 탑10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탑10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상위권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 바로 튑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저희가 그 이선엽 이사님도 요즘에 안 모신 좀 되신 것 같은데 네. 관세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는 항상 처음에 부과한다라고 놀랄만하게 이렇게 사람들 놀래킬 때가 가장 공포스럽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톤이 약해지고 네. 이제 협상이 되면서 처음에 했던 발언은 그냥 겁주기용이었구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자동차 쪽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자동차 주가는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대기아차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전체 세계 자동차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상대적으로는 좀 잘하고는 있는데.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실적 나오는 거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다들 좀 싸니까 자동차 업종이 멀티플이 저기 뭐야 테슬라를 빼고는 다들 싸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안타깝지. 네, 여러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되게 좋게 기대하는 하나의 네. 업종으로 올해 뽑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일단 향후 3년 이익 가이던스도 그냥 정체고 네. 그냥 뭐 은행주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배당률이 높긴 높지만 은행보다는 좀 낮죠. 근데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성이 뭐 크게 안 나오니까. 근데 차는 좋더라고. 근데 저 밑에 가서 한번 봤는데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 뭐가 많이 달려 있어. 차예요? 제가 이제 단순한 차를 몰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테슬라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막대기가 막 너무 많이 달려 있어.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직관적으로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는 조금 그런 걸 썼잖아요. 근데 이 단순하는 게 훨씬 좋긴 하더라고 해보니까. 네, 이 모든 걸 이제 디스플레이에다 넣어놓고 이 부분은 좀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